안녕하세요. 아름답고 가슴 따뜻한 감동이 있는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세상에 이런 감동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고 계신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을 저희 공식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함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독일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병원은 오늘도 많은 환자와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데, 의사들이 모여있는 지하 회의실은 싸늘한 적막감과 긴장감에 공기가 차갑습니다. 병원 내 수백 명의 의사들과 병원장을 앞에 두고 한 남자가 비장하게 서 있는데, 그 남자의 정체는 김용우라는 독일 의사고, 자리에서 일어나 발표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발표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병원장은 못마땅한 얼굴로 테이블을 두드리며 제정신이냐는 말과 함께 절대 불가능하다며 한숨을 내쉽니다. 과연 이곳 독일의 대학병원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사연자분을 대신해서 사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대학병원의 심장 전문의로 레베카라고 합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대학병원은 현재 독일에서 최고로 실력 있는 의사들이 모여 있고, 그만큼 치료비도 비싼 대학병원입니다. 하지만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저희 병원은 규모에 비해 실력 있는 의사를 갖추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입원한 환자들마저 병원 내 생활에 불편함이 너무 많다는 불만이 제기되는 병원이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 전사적으로 개선하려 노력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원 환자와 입원 환자가 줄어들어 파산 직전까지 가게 되었고, 실제로 지출을 감당하지 못해 핵심 의사들의 급여를 줄이기 위해 해고까지 단행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지금 현재는 독일에서 가장 실력 있는 대학병원으로 명성을 얻은 것은 물론,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아주 특별한 서비스로 인해 하루에도 몇천 명의 환자들이 몰려드는 독일 최고의 국가지정 의료병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병원으로 탈바꿈하는데 큰 기여를 했던 사람들을 거론할 때, 현재 병원에서 근무하는 남자친구와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의사가 되고 싶은 꿈을 가진 소녀였습니다. 부모님 두 분은 물론 친척분들 중 상당수가 대학병원의 의사와 간호사로 근무하셨기에 어릴 적부터 장래 희망을 의료인으로 갖게 된 건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직업 특성상 집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께서는 제가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양질의 교육을 받게 해주시는 등 물심양면 도와주셨습니다. 결국 독일에서 제일 유명한 의대에 입학했습니다. 꿈에 그리던 멋진 의사가 되기 위해 밤낮 없이 공부에 매진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입학한 학교에서 저는 굉장히 놀랐고, 제 평생의 가치관과 큰 충돌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진심으로 환자들을 생각하는 의료인으로서의 모습이 아닌 그저 대학 졸업 후 돈을 많이 벌기 위해 의사가 되겠다는 학생들이 대다수였기 때문입니다. 한 소중한 생명으로서의 존엄성을 지켜주고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진정한 의료인으로서 봉사하고 도와주고 병을 치료하여 해결해주는 것에 가치와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닌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명예와 출세 그리고 연결되는 재정적인 부에만 몰두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같은 과에서 공부를 하던 지금 남자친구 슈마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슈마허의 첫 인상과 이미지는 좋지 않았습니다. 슈마허는 주변에 한 명씩 보이는 천재였는데요. 스스로 똑똑하다고 인지하고 있고 주변 친구들을 은근히 무시하는 듯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습게도 그런 저의 생각과 달리 마음은 한편으로 그런 슈마허의 모습이 당당해 보이고 자신감이 넘치는 매력으로 느껴졌고, 어떤 시험이나 실습에서도 항상 1등을 놓치지 않았기에 슈마허에게 배울 것도 참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제가 다니는 대학에서는 각 학과별로 성적 최상위 3명에게만 한국의과대학으로 교환학생의 자격 기회가 주어집니다. 한국의 의술이 크게 발전해 있고 그들의 정신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고 있었기에 항상 한국의 교환학생으로 가고 싶었지만
성적이 부족하여 가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남자친구 슈마허에게는 항상 자격이 주어졌고 기회도 많았지만 슈마허는 대다수 학생들이 원하는 그 기회를 단칼에 거절하는 것도 모자라 한국에 가고 싶어하는 친구들에게 너무나 멍청하다며 공개적인 비난을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독일보다 못 살고 아시아의 후진국 중 하나인 한국인데 무슨 의료기술을 배우러 가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실력은 이미 한국에서 배울 것이 없는 수준이라는 망언까지 일삼았습니다. 제게도 설득력 없는 논리로 한국에 절대 가면 안 된다는 궤변만 늘어놓아 다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과대학에 입학하기 전 부모님과 함께 한국으로 여행을 다녀왔기에 한국이 어느 정도의 선진국 반열에 올랐는지 알고 있었기에 슈마허에게 설명해줬습니다. 세계적으로도 한국 의료기술은 최고 수준이며 내가 담당하고 있는 심장 분야에서는 독일이 오히려 최신 기술을 배우고 있는 나라라고 객관적인 사실과 현실을 말해주었지만 슈마허는 듣지도 믿지도 않은 채 혀를 차고 코웃음만 쳤습니다. 게다가 그는 지금 한국은 핵탄두만 없지 북쪽의 로켓 돼지가 수시로 쏘아대는 핵폭탄이 날아다니는 휴전국이고 판문점이라는 곳에는 도끼가 칼춤을 추며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는 그 유명한 북한이랑 붙어있는 나라기에 너무나 위험하다 합니다. 더 이상의 대화는 불가능했고 이후 저와 슈마허의 사이는 조금씩 멀어져 어색한 사이가 되면서 결국 헤어졌습니다. 그에게 감정은 없었고 단지 경험해보지 않은 한국의 의료기술과 나라에 대해 사실과 다른 감정 섞인 비방과 부정적인 허위사실로 주장하기에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실제 의료 현장에 투입되어 수술해보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의 실력을 거짓으로 부풀리는 모습은 제가 원하는 상대방의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기 위해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노력했고 저는 마침내 졸업과 동시에 독일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병원으로 채용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대학병원에서 인턴 레지던트, 홈트의 과정을 거쳐야 했지만 환자들을 직접 마주할 수 있다는 생각에 저는 하루하루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특히 저와 함께 대학병원에서 근무할 인턴 동기들이 너무 궁금했습니다. 앞으로 많은 시간 함께해야 하기에 하루빨리 친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첫 출근을 기다렸고 동기들을 만날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병원에 출근한 날 놀랍게도 저는 익숙한 뒷모습을 마주할 수 있었죠. 남자친구였던 슈마허가 저와 동일한 대학병원의 동기로 다시 만났습니다. 다소 어색했지만 앞으로 자주 마주쳐야 할 상황이라 서로 멋쩍은 인사를 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것은 힘든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인턴 생활은 실무적으로 병원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간호사분들보다 모르는 것이 많았기에 저는 병원 내에서 지내며 실전 수술 경험을 늘리고 지식을 쌓는데 매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입사하고 난 후 점점 방문하는 환자의 수가 줄어들더니 어느 순간부터 의료사고 비율이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입사한 지 1년밖에 안 됐지만 병원장님의 지시가 있어 의사회의에 들어갈 수 있었고 저는 그곳에서 정말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학병원의 내부 상황은 이랬습니다. 부족한 의사 수를 채우기 위해 저 같은 아무런 경험이 없는 인턴을 현장에 투입하고 있었고 거기에 더해 수술을 진행할 수 있는 첨단 의료 장비들이 존재하지 않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과 수준의 병원이었기 때문입니다. 분명 독일 내에서는 실력을 인정받는 대학병원이지만 소문과 달리 병원 내부적으로는 의료사고 관련 소송들이 너무 많아 보상금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제의 해결법은 단순했습니다. 실력 있는 의사들을 고용하는 것은 물론 최첨단 의료 장비를 들여와 올바른 수술이 진행될 수 있는 수술실을 준비하면 되는 일이었죠. 그러나 병원 측은 문제 상황만 설명할 뿐 실제 사태 해결을 위한 방안은 전무했습니다.
사고를 발생시킨 의사들만 해고하고 있었기에 사태는 점점 더 심각해져 갔고 점차 병원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의사들의 수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슈마허가 병원에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병원에는 수술에 투입될 의사들과 장비가 턱없이 부족했기에 인근에 있는 병원 인력까지 협조를 구해 환자들을 수술하는 상황임에도 저와 동일한 인턴이었던 슈마허가 어느 날부터 보이지 않는 것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병원 내부가 늘 어수선하고 정신이 없었기에 그러려니 하고 생각했지만 그가 2달 넘게 병원 내에서 보이지 않자 너무 궁금해졌습니다. 확인해보니 2개월간의 무급 휴가를 신청했는데 어떤 이유인지 어디로 갔는지는 누구도 정확히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라진 지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전체 안내방송이 병원 내에 울려 퍼졌는데 시간이 있는 모든 의사들은 꼭 회의장에 출석하라는 방송이었습니다. 매우 드물게 발생하는 전체 호출 방송이기에 큰 의료사고가 발생한 건 아닌지 불안했습니다. 긴장한 채 도착한 회의장에는 경력이 오래된 의사부터 저와 같은 인턴까지 수많은 의사가 모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회의장에 마지막으로 출석해 모습을 드러낸 의사는 바로 슈마허였습니다. 슈마허는 상당히 초췌해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과거와 다르게 번쩍이고 매우 진지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무대서 회의를 주최했는데 인턴 신분으로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 매우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발표에서 절대 상상할 수 없었던 내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슈마허가 약 3개월 동안 한국의 대학병원으로 출장을 다녀온 기록들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슈마허는 병원장님과 소통을 통해 현재 병원이 마주한 시스템과 기술적인 문제를 객관적으로 인지하고 사태의 심각성에 공감하며 수많은 나라들 중 의료 시스템이 최고 수준으로 알려진 한국으로 비공개 출장을 다녀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배워오고 정리해서 보여준 자료들은 파격적이면서도 놀라웠습니다. 슈마허는 한국의 대학병원에서 실제 근무하며 겪은 모든 것들을 설명해주며 현재 우리 병원이 어느 단계에서 어떤 문제를 가졌는지 정확히 진단했고 필요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한국의 실제 사례와 경험을 적용하여 우리 현장에 맞게 정리했습니다. 한국의 의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이었고 한국의 병원에서 사용하는 장비들 또한 독일의 일반적인 대학병원에는 볼 수 없는 최신식이었습니다. 실제로 슈마허는 보다 기술적이고 체계적인 발표와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한국의 의사분들을 직접 모셔왔고 첨단 의료 장비들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의사분들은 실제 수술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을 소개해 주셨기에 회의장 내의 모든 의사들은 놀라운 상황에 입을 다물 수 없었고 한국의 의사들이 보여주는 수술 진행 단계나 기술들은 감탄을 자아내기 충분했습니다. 또한 슈마허는 한국의 병원 병동의 구조나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실제 병원 내부 병실들의 영상과 자료를 보여주었는데 모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획기적이었고 환자들이 휴식과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특히 냉난방기는 기본이고 공기청정기까지 설치되어 있는 일반적인 대학병원 병실을 보며 저런 게 정말 한국에서는 평범한 수준인가? 싶을 정도로 잘 갖춰진 모습이었습니다. 제 눈에 슈마허는 그동안 한국을 그렇게나 무시하고 비방하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한국의 의료기술 적용의 필요성에 열변을 토했고 즉시 투입 가능한 시스템들을 소개했습니다. 회의장 내 모든 의사들은 점점 슈마허의 말에 집중하며 질문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던 건 독일까지 와주신 한국인 의사분들은 슈마허의 회의가 끝난 뒤 고난이도의 기술이 필요한 몇몇 수술에 대해 직접 시연을 해주시면서 기술을 가르쳐 주셨고 저는 왜 한국이 세계 최고의 의료기술과 섬세함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날의 일정 후 병원은 바로 내부 임원과 핵심 직원들을 모아
전사적인 회의와 협의를 했고 대대적인 개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기존 병동의 수술실과 환자실을 효율적이면서 획기적으로 구분하고 냉난방기 추가 설치 작업 및 공기청정기까지 설치하기 위한 전기 배선 작업을 진행했으며 한국의 대학병원 환경과 똑같이 만들기 위한 대대적인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이전에는 병동 내부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없던 것은 물론 환자용 침대가 낡아 불편한 점이 많았는데 한국의 의료시설과 체계를 도입하며 큰 투자를 집행했습니다. 심지어 한국에서 오신 의사분들은 약 한 달간의 기간 동안 저희 병원에서 머물며 수술에 필요한 첨단 기술들과 장비 활용법에 대해 직접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가르쳐 주었고 한 발 더 나아가서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인 의료 미팅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약 1년여의 기간 동안 병원에 있던 모든 문제점을 하나씩 잡아 고쳐 나갔고 한국의 의사분들께 수술 기술을 배운 후 현장 투입이 가능했던 우리 병원 의사들은 환자들의 수술 만족도가 너무 높다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파산 직전이었던 병원은 몰라보게 변화하였고 예전과 같던 명성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의료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기에 안전하고 실력 있는 대학병원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슈마허에게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평소 한국 문화와 생활을 동경하던 저는 그와 함께 한국으로 정기적인 출장을 다녀왔고 지금도 의료 선진국인 한국의 진보된 기술을 많이 배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을 함께하면서 자연스레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잦은 한국 방문으로 한국이 너무 살기 좋다는 것을 확인한 저희는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언젠가 한국의 큰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며 한국에서 함께 사는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의 대학병원에 입사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야겠지만 늘 희망을 봅니다. 한국은 의료 수준뿐 아니라 일상의 생활에 있어서도 잘 정돈되고 멋진 나라임이 분명해서 저희는 설레임과 희망으로 오늘도 열심히 본분에 충실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한국에 살면서 그저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받았던 한국의 의료 서비스가 밖에서 보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을 듣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실제 사연을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힘이 되는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사연자분에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저희가 전해드리는 사연이 시청자분들의 하루에도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에 이런 감동이었습니다.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